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오늘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7강 진단편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오늘 진단편은 7차례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인의 생활 속 속담과 음식 문화로 이해해보는 진단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이 다소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피더라도 제대로만 살핀다 한다면 수박을 알아볼 수 있는 재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작지 않은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단의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먼저는 이 속담으로 풀어보는 이 맛보기 진단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그 음식 생활 방식이 이제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진단에 앞서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망진에 대해서 볼 것이고, 이 망진은 망정신, 그리고 망은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망색, 색깔을 보고, 오관을 보고, 그 다음에 혀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망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귀로 듣는 건데, 귀로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리가 되겠죠. 근데 소리뿐만 아니라 냄새도 역시 문진에 속하고, 또 이게 들을 문자 써가지고, 물을 문자를 써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몸의 한열의 상태나 땀의 상태, 음식과 또 식욕에 관련된 부분, 대소변에 관련된 부분, 통증에 관련된 부분, 부인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서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진은 맥진과 안진으로 나누는데, 맥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진맥 간다 할 때 그런 맥진을 이야기하고, 안진은 이제 두들기거나 누르는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찾아내고 그 통증의 경중을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안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진과 안진을 바로 절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맥을 잡는 것은 절진이고, 얼굴만 봐도 이제 그 어떤 형세만 봐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망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망진과 문진과 이제 절진에는 속하지는 않지만은 체질적인 부분으로서 체질의 형세를 파악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진단을 살펴볼까 합니다. 속담으로 풀어보는 맛보기 진단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 속에서 그 은연중에 자기의 몸의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속담 속에 보게 되면 몸과 관련되어진, 건강에 관련되어진,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그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진단을 한다고 하실 때 어떤 그 특별한 상황들을 늘 두고 특별한 시간에 뭔가를 진단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또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말을 흔히들 치죠. 그리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이제 간이 이제 상한다든지 뭐 심장이 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간과 심장이 상했을 때, 또 힘들어할 때,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들,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많이 쓰는 부분인데, 내가 너 때문에 예간장이 다 탄다, 뭐 예간장이 다 녹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그 아이들이 내 애간장을 다 타게 있는가, 다 녹게 있는가, 아니면 나의 원함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의 욕심이, 나의 집착이 바로 이 간장을 다 타게 했는가, 다 녹게 했는가. 이런 경우는 많이 숙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간장이 탄다, 예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장기로 봤을 때 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간장이 다 타고 예간장이 녹으면 뭐 가만히 있나요? 화도 이제 화가 막 나고 또 그냥 우라증 터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까지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뒷골 잡는 이제 이런 일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위가 상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비장과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비땡이가 상하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비장과 위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상한다. 너만 봐도, 네 하는 꼴만 봐도 그냥 네 근처에만 가도 이제 사실 비땡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식욕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바로 비위가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비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진다, 뭐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 간과 상당히 관계가 지어져 있고,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제 심장과 관련해서 신경의 용어들이 같이 사용을 될 수 있겠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그 병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화병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담들 속에는 여러 속담이 있지만은 상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하는 사람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색출하듯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진단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로 뭐 세심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진단법이겠지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널리 보이지 않는 그 산 너머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눈들도, 그런 안목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바로 속담으로 풀어보는 이 맛보기 진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상 속에서 진단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진단할 것도 없이 먹고 들어가는 점수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약선을 사랑하는 이제 우리 약선 연구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대의 음식의 습관 방식을 파악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부분을 제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방을 내리고 또 음식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진단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 한다면, 현대인들은 이 마법의 가루라고 하는 설탕에 길들여져 있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다 섭취하고 있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봐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엔간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법의 가루인 설탕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쉽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 설탕을 줄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공을 거친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도
설탕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공되어 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역시 설탕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더 적게 넣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이제 식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재료의 양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GMO와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이제 가공한 가공식품들이라든지 이 GMO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식용유라든지 이 첨가제들 같은 경우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표기사항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는 부분이 다소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좀 엄격하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표시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현대인들의 질병이 걸리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GMO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여러분들 항상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그러한 그 소비자들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그 진단 대상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GMO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지면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태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회생활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각종 질병,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의 기전이 이제 뇌과학에 발전되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기전이. 그래서 모든 질병이 바로 이 스트레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몸과 마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는 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들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나게 먹을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따로 떨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늘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음식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질병의 상태 모양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안정적인가 불안전한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진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이 설탕이라든지 GMO라든지 그리고 이 GMO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에 요술을 부리는 아주 식용유라든지 이 첨가제들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폭넓게 저변을 깔고 있고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그 첨가제들이라든지 GMO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 마음의 상태를 놓치고 진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깊이 있게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우리 약선인들에게는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단에, 우리의 밥상에 과연 이 마법의 가루, 이 GMO,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위대한 진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난다, 노한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 화라고 하는 이 부분, 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노비 노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를 낸다는 것은 노비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노비의 마음일 때 화가 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비와 같은 마음으로 충실하게 우리 신체에 관련된, 우리 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노비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몸이 부스러지도록 일을 하지만, 그리고 활동을 하지만, 이게 이제 이 간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즉 노비와 같은 상태, 노비가 이제 화를 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건 이제 신체적인 부분으로 사실 굉장히 이제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노비의 마음이라고, 노비가 화를 낸다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노비는 주인 앞에 화낼 자격이 없잖아요. 화를 안 냅니다. 화를 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가 있죠. 노비가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참다 못 참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아주 노비로서 키워왔는데, 아주 다 늙은 노인 주인이 애지중지해서 키워놨던 딸내미를 첩으로 데려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 딸을 손상을 입힌다든지 하게 되어지게 될 때, 노비는 이제 더 이상 이판사판 공사판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냥 어떤 정신적인 자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장기 같은 경우도, 간 같은 경우는 70%, 80%가 무너지기 전까지 묵묵히 자기의 일들만 하다가 정말 이제 자기 몸을 더 생각을 해주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간이 나 이제 더 이상 뭔 일을 못하겠어 하고 이제 몸에 이제 어떤 특이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간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간이 나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화도 잘 내는 것이고, 또 화를 자주 내다 보면 간도 역시 또 상하게 되어지는, 이런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화를 내서 간이 나빠졌을까, 아니면 간이 나빠져서 화를 냈을까? 저는 이제 당연히 화를 내다 보니까 간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간이 또 이 화와 관련이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간이 나빠졌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후차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보게 되지면 폭로상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폭발적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게 되지면 간을 상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화를 내게 되어지게 되면 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골을 딱 잡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화를 내게 되어지면 이제 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뒷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상학설에서도 봤듯이 이제 이 기쁠희의 마음의 상태, 정서적인 상태는 바로 심장과 관련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장이 기쁨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기쁨이 심해지게 되어지면, 과하게 되어지게 되면 심장을 상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사실은 과대망상적인 부분과 피해망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조증과 같은 그 과대망상증, 우울증과 같은 피해망상증 같은 경우도 이 기쁠희와 관련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조증이나 우울증이 지나치게 심해지게 되어지면 이건 심장을 상하게 되어진다. 또 다른 한면으로 본다 한다면 기쁨, 이 조증과 우울증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또 물어봐야 될 심장에 주증이 있었죠? 그러면 심장의 주증 뭐였습니까? 바로 가슴 두근거림, 그 심계증이 되겠죠. 심계증이나 심계항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과 함께 이런 진단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아주 느슨하게 만든다, 길을 흩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기가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장의 정서로는 이 생각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사, 생각상, 생각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사 같은 경우는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 그리고 생각상은 서로상자 밑에 마음심자, 그리고 이 생각염자는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인데 이 밭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 상태, 이 생각은 서로 어찌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아니면은 그 몸에 관련된 부분, 어떤 정신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과하게 되어지면 비장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장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생각은 이제 기를 울결시키는, 기가 울결되는, 기가 뭉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게 되어지면 기가 흐르지 못하고 막히게 되어지고 그게 뭉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말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실제로는 우리가 건강한 정신생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세 개의 불협화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저촉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소화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몸의 운하 기능을 담당하는 택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장기가 이제 사실 상하게 되어져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영양분들이 모세혈관, 모세기관까지 전달되지 못해서 이제 영양 결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상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서는 슬픔입니다. 슬픔. 이 슬픔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슬픔일까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슬픔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상단에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마음심자가 있는데, 그래서 슬픔은 알고 보면 아닌데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혁명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부분으로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서로 다른 것들이 자꾸 벌어지게 될 때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했는데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역시 아닌데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울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은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과도기적인 아니면 새로운 혁신적인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느냐, 이제 그 차이가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슬플 빗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닌데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은 이게 이런 식이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사실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어머니 집에 잠깐 들렸는데, 어머니께 집에 가니까는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개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 넘어서 그 소리 나길래, 어머니 그 개가 이사 왔나 보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 친절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개도 이제 한 3일을 저렇게 칭얼거리고 울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칭얼거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슬픔은 견뎌내기 힘든 그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게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폐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게 되어지면 폐가 손상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 종일 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을 겁니다. 울다가 좀 그쳤다 하는 거지. 그냥 뭐 하루 종일 울었다가는 폐가 완전히 다 상해버리게 되는 일이 될 수 있겠는데, 그 강아지 같은 경우도 3일을 그렇게 칭얼거리다가 보게 되면 남은 계생을, 견생을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지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늘 과거에 묶여 있고, 움직임에 대한 원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폐의 정서적인 부분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울기는 울되 알아차림 속에서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떤 부분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도 결국에 폐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슬픔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폐를 상하게 되어지는데, 또 이 폐를 손상시키게 되어지는 이 원인 자체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기가 소모되게 되어지면 기가 날아가 버리고, 기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면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적당한 이 슬픔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종역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굉장한 밑거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심도 이 폐장의 정서의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근심이 지나치게 되면 또 역시 폐를 손상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를 위로 올리지 않고 기를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기를 내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포는 신장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를 묶고 다지고 볶고 세우고 하는 거기에 관련된 마음이 바로 이제 이 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포가 되어질 때, 두려움이 될 때, 이제 어떤 형태가 됐을 때 이제 두려워지냐, 이제 묶고, 다지고, 볶고,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이제 공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선천적인 그 장기이지만, 후천적인 자양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신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다른 장기들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하는데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자양을 통해서 더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겠거든요. 근데 이제 후천적인 자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장 자체로서의 후천적인 자양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장기에서 쓰고 남은 여분의 정력들, 정기를 신장에 다시 저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뭔가를 세울 수 없고 뭔가를 다질 수 없고 뭔가를 묶어낼 수 없는 뭔가를 다져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일대로 이제 공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우울이나 두려움이나 이러한 공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와 같은 이러한 부분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신장을 상하게 된다. 너무 고집하고 너무 다지고 너무 묶어 놓으려고 하고 너무 강박적인 부분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마음이 지속되게 되면 신장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기를 밑으로 떨어지게 한다. 무너지게 만든다. 무너져 내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뭔가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장의 상황에서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라 한다면 신장의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진단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놀라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신장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깜짝 놀라게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놀라는 이 상황들은 신장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경기라고 하는 이 경이라고 하는 부분, 지나치게 놀라게 되면 기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기가 문란해지고 또한 이란 부분에 의해서 기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장이 이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의 음식 문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진단 방법들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진찰의 진단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될 텐데, 미리 잠깐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단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진단한다. 그래서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망진과 문진과 절진 이 4가지로 나누게 되어지고, 망진에서는 환자를 보면서 진단하는 방법이고, 문진은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아서 진단하는 방법, 문진은 묻고 대답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절진은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접촉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바로 이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활 방식이나 그리고 음식 문화들을 통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이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러한 진단 방법은 우리가 꾸준히 보는 안목을 통해서 이제 길러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